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본에서 좀 탈도 많고 좀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요. 소니가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서 과연 그 일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이것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이제 올해 4월 18일자 보도를 보면은 언제적 손이냐, 삼성 제품 반값에도 안 사, 일본 굴욕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을 앞세웠던 소니가 자존심을 버리고 중국 업체들과 같이 삼성 제품의 반값 수준인 저가 무선 아이폰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앞서 이제 옛날에 저도 8, 90년대에 워크맨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전자 IT 분야에서 명성을 알리던 소니가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는 존재감을 잃은 상태다. 삼성에 밀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는 사실상 철수한 상태고, 꾸준히 무선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외면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언제적 손이냐라는 말이 어느 정도 외면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쭉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에 밀려서 이제 소니는 완전히 이제는 세계에서 삼류 기업이 아니냐, 삼류 전자기업이 아니냐. 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 이제 기사를 좀 싣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텔레비전 하면 소니고 모든 전자제품이 소니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전든 일반 가전에서는 중공에게 완전히 이제 밀린 상황이고, 프리미엄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그것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LG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예전에 그 워크맨의 어떤 신화가 좀 묵직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본의 어떤 전자산업 자체가 좀 그렇죠. 오디오나 이런 것들 유명했던 사뇨는 이제 대만 기업에 인수되었고, 도시바는 참 상장 폐지가 되었으며, 이제 마츠시다 고로스케라는 아주 걸출한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제 이끌었던 마츠시다 내셔널이라는 이제 그 상호로 유명한 마츠시다 그룹도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니에 대해서 소니가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인 건가? 소니는 회계연도 2022년도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은 이제 소니 같은 경우 매출이 그러니까 2021년 대비 10%가 증가했고, 그래서 그 증가된 양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13조 5,308억 원, 영업이익은 0.5% 증가한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8,86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니 그룹 역사상 최대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이 실적 상승에는 이제 게임과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의 매출 성장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게임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33%가 증가를 했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이제 약간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새롭게 어떤 소니가 인수한 그런 기업인 것인 거고요. 특히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닌텐도와 이제 호학을 다투었던 이제 게임기가 있는데, 이제는 닌텐도보다는 플레이스테이션, 소니가 이제 제작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이제 완전히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이게 또 이제 고품질 소량 생산 등으로 이제 물건을 조금씩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구하지 못해서 아주 아우성이 좀 벌어져가지고 오히려 중고 제품이 신제품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게임기 테크까지 성행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소니가 맞추어서 이제 이런 게임기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 지원제도 이제 해결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단순히 게임기하고 이제 게임 프로그램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서 거기에 접속하면 해야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정 매달 또 이제 일정량의 어떤 구독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소니가 매월 4천억의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그런 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 그걸 유지 보수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실 이 4천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그대로 순이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 헤럴드 경제가 조롱했던 그런 소니의 모습,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던 그런 아성의 소니는 이제 몰락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던 그 위기 속에 이제 소니는 일단 금융업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각종 보험사, 은행들을 소유하면서
엄청난 이제 이익을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이 망한 것처럼 제조업은 그럼 망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품 판매는 이제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핵심 뭐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은 생산 역량은 이제 견고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과 애플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제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 보정하고 하는 건 이제 그 이미지 센서, 눈으로 치면은 이제 뭐 홍채 같은 거라던가 뭐 눈의 앞부분을 이제 해당될 것인 건데요. 그런 이미지 센서가 이제 소니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 갤럭시 이렇게 나가지만은 두 제품 다 모두 소니가 만들어낸 이미지 센서가 없이는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부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경쟁을 불허할 정도의 기술과 품질을 소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 가격을, 이 얘기는 이제 공급 가격을 소니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한창 일본이 참 고풍 경제로 잘 나가던 시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이제 소니가 이제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말이 많았지만 벌써 그 일도 이제 이제 30년이 이제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니가 아직까지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하고 있고, 지금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도 최소한 소니가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뭐 디즈니나 이런 것보다 뭐 주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면서 콘텐츠 시장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또 게임과 애니메이션 제작에 앞장서 엄청난 매출과 이익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 90년대에 특히 이제 IMF를 전후로 해서 뭐 삼성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이 특정 중심 사업을 편제해야 되겠다. 뭐 금융업에 진출하는 건 안 되고, 그래서 뭐 금산물리 법안이니,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뭐 반도체는 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정리가 됐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삼성이라는 회사가 너무 반도체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우려가 섞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이나 이런 대재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 이제 삼성 등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다 이제 90년대에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 뭐 이런 곳에 다 이렇게 진출을 했었는데요. 다 이제 실패를 하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등은 이제 카카오, NC소프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은 이제 넷플릭스 등 이제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소니는 이제 이런 90년대, 2000년대의 어려움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오랜 기간 변화하는 시장에 나름 대비하면서 뭐 나쁘게 보면 문화발 시기지만 뭐 금융업, 앞서 말씀드린 게임업, 콘텐츠업까지 쭉 진출을 해서 뭐 소니라는 회사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한 캐시 카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좀 힘들어도 전체로는 좀 타격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좀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렇게 뭐 소니를 비웃기만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그냥 여전히 플랫폼 사업에만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보니까 AI로서 뭐 법률 서비스가 대체될 수 있다면 열을 막 올립니다. 뭐 현재로서는 또 판결문 등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또 법률 플랫폼 확장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네요. 이러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 닥터 나우의 대표가 이제 여기에 동행을 했다는 것이 좀 조그맣지만 언론이 이제 야당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보건복지부가 마치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닥터나우를 배석시킨 게 아니냐. 그다음에 한정혜 의원도 윤 대통령 방미기업 사절단에 포함된 닥터나우 장 대표권을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실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닥터나우의 장 대표라는 자가 이제 원격 이제 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약까지 처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사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고발당해서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이제 동행하는 기업 대표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전국 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서 추천한 기업인들을 이제 참석 기업인들로 넣었는데 여기에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가
이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저는 참 그게 뭐 정부 입장이 이제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이 이제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라는 자는 또 보니까 의대를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뭐 그런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의대를 휴학 중인 자인데 유튜브 이런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국민을 위해서 뭐 비대면 진료 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업체를 이제 운영을 하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안 했는데, 정말 좀 황당한 좀 새빨간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나와서 하는 얘기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을 갈 때 그 병원의 의사 얼굴도 모르고 그 병원의 의사가 어떤 게 전공인지 모르고 간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히 현재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각 뭐 어느 정도 되는 이제 병원의 홈페이지라던가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 의사의 얼굴, 뭐 진료 과목, 병원 내부 사진 등이 쭉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의료 플랫폼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쭉 이제 그 이해 사람의 주장들, 그러니까 이 의료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서울,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도시화가 정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사실 비대면 진료는 무의미한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의사가 모자라니 어쩌고 하니, 그러면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다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하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데서 한서는 돈이 안 되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 플랫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그걸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또 이것도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 뭐 이게 기술의 발전이고 국민의 이익을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비대면 진료 의료 플랫폼, 뭐 법률 플랫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다만 의료 플랫폼까지 이렇게 또 하는 것이 뭐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정말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좀 뻔뻔하게 판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댓글들 중에 참 그 좀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유튜브 영상의 댓글들이 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비대면 진료를 주장하고 이제 의료 플랫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면 허용을 얘기하느냐? 농촌 및 도서 지역만 하면 플랫폼 수익이 떨어진다. 동네 1차 의료는 줄어들고 결국은 배달 플랫폼처럼 갑질이 심해질 거고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준이길래 반대한다는 게 댓글이 좀 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이 경우도 현실적이죠. 이 다음 댓글도 현실적인데, 어떤 의사는 원격 진료 볼 때마다 병원 가보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평점 관리를 위해서 그냥 약만 주고 말겠죠. 오진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아주 드물 테니까 문제 생긴 사람이 별점 깎아도 뭐 별로 없을 거고요. 결국은 그냥 눈 감고 약만 주는 의사가 늘어날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뱀이 배달의 민족 같은 포함 이런 거에 되면은 손 어지간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보도도 되고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지간한 이제 고객이 난리 치는 건 눈 감죠. 왜? 이런 것들이 막 내용이 퍼지면 그게 오히려 업주가 손해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병원에서도 벌어지지 않겠냐. 명백하게 뭐 처방이 불가능한 뭐 그런 거라면 모를까. 뭐 의사 보고 뭐 무슨 마약 성분이 어떤 들어있는 약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해버리면 뭐 씹고 욕하고, 그럼 뭐 그 병원에 이제 손님들은, 환자들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뭐 어지간한 의사도 뭐 달라는 대로 처방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기타 등등 너무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얘기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뭐 일본이 망하든 말든 솔직히 대한민국과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일본에서 무엇을 해서 성공을 했고 어떻게 했길래 실패했는지는 우리보다 앞서서 무언가 경험하는 나라로서 우리가 충분히 오히려 연구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말 그대로 그들의 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 식당, 택시, 의료, 법률 등을 무대로 얄팍한 이제 플랫폼 시장들을 구축하는 것이 마치 뭐 이게 발전이고 미래인 양 조선일보가 떠들고 있는데, 정말 이 나중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조선일보 등 이런 기득권들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누구처럼 큰 수익 매매 차익이나 올리고 말 것인지, 정말 아무런, 오히려 일본을 비웃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상한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가짜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